러시아 본토에서 작전에 배치됐다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군 장병 18명이 붙잡혀 구금됐고, 이들은 다시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공격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의 비행장과 최대 폭발물 공장이 우크라이나군에 의해서 파괴가 됐습니다. 현재 상황을 Y타임즈가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키우 포스트는 현지 시간으로 21일 우크라이나군 정보국, 그러니까 HUR 소식통을 인용해서 쿠르스크 지역에서 탈출을 시도했던 북한군 18명이 이탈 지점에서 60km 떨어진 브란스크주 지역의 코마리치스키 지구에서 러시아군에게 붙잡혀 구금되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언론들은 북한군 18명이 이 쿠르스크주와 브란스크주 경계,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7km 떨어진 지점에서 부대를 이탈했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키우포스트는 이어서 쿠르스크주 코모토프스카의 산림지역에 북한군 교관 약 40여 명과 러시아 장병 50명이 배치되어 있었으며, 북한군은 군사 목적의 풍선 사용법을, 러시아군은 현대식 보병 전투 전술을 서로 가르쳤다라고 전했습니다. 키우포스트는 또 훈련을 마친 북한 인력들이 콜라체크 근처 숲에 남겨진 데다가 식량을 배급받지 못하고 아무런 지시 없이 며칠간 숲속에 방치되자 북한군 중 일부가 러시아군 지휘부를 찾기 위해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군 정보당국은 이들 북한군 40명 전원은 공격작전에 투입되기 위해 쿠르스크주 코모토프카에서 같은 주 리고프로 재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북한군 일부의 탈영 사건은 이 북한군과 러시아군 사이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지휘체계 또한 일원화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일어난 해프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단순한 훈련 교관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목숨이 온전했지, 만약 전쟁터에서 이런 혼선이 빚어졌다면 북한군은 몰살을 할 수도 있었다는 점입니다. 또 현재 북한군 지도부도 러시아군과 제대로 된 소통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일사불란하게 북한군을 이끌 통솔력과 지휘력도 없다는 점을 이번에 여실히 보여줬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당장 전투에 투입되면 생명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한편 러시아군은 지난 8월 초에 국경을 넘어 자국 쿠르스크주에 진입한 뒤에 일부 지역을 점령한 우크라이나군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언론들은 앞서 러시아군이 제11 공수 돌격 여단의 북한군 장병으로 부랴트 특별대대를 조직하고 있고, 이들이 이 쿠르스크주에 배치될 수 있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런 북한군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러시아는 북한군의 존재에 대해서는 입을 다문 채 북한과 관계를 계속 발전시키겠다, 이런 언론적 반응만 내놨습니다. 타스 통신은 현 시간으로 21일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서 북한이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에 참전하기 위해 러시아에 군사를 보냈다는 보도에 대해서 서로 상충하는 정보들이 많다, 이렇게 주장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크렘린궁의 북한군에 대한 입장 표명은 우리 국정원의 발표가 나온 지 사흘 만입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이 이어서 한국은 한 가지를 말하고 미국 국방부는 그런 발언을 확인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모순되는 정보가 많다는 것은 우리가 이를 어떻게 취급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좀 엉뚱한 말을 했습니다. 이건 우리 국정원이 북한이 러시아군을 지원하기 위해 파병을 결정했고 1,500명이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훈련하고 있다, 이렇게 18일 발표한 것에 대해서 미국의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19일 관련 보도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사실이라면 우려된다라고 밝힌 것을 말한 겁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현재 북한군이 러시아에 있는지, 그들이 작전에 참여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특별군사작전 수행에 대해서는 국방부에게 질문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답을 회피했습니다. 이런 답변은 지난 10일 북한군 파병 주장에 대해서 또 다른 가짜뉴스로 보인다라고 부인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의도입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현실화되자 EU와 나토, 그러니까 북대서양 조약기구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르크 루이터 나토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21일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함께 싸우도록 파병하는 것은 중대한 긴장 고조를 의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루이터 사무총장은 이날 X, 그러니까 옛날 트위터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했다 그러면서 나토, 한국 간의 긴밀한 파트너십과 방산협력, 대서양과 인도태평양 간 상호 연계된 안보에 대해 논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통화는 최근 북한이 총 1만 2천여 명을 러시아에 파병하기로 했다는 국가정보원 발표 이후에 처음 이루어진 직접적인 의견 교환으로 보입니다. 앞서 루이터 사무총장은 국정원 발표 하루 만인 지난 18일 파병 관련 모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소통할 것이라 그러면서 특히 한국 등 모든 파트너국과 긴밀히 접촉 중이다 그러면서 북한군의 전쟁 관여 여부에 관한 현재까지 우리 공식 입장은 확인 불가이지만 물론 이 입장은 바뀔 수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유럽연합도 21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서 다수의 제재와 심한 고립에 가능한 어떤 종류의 지원이든 다 받겠다는 러시아의 심한 절박함을 보여주는 신호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피터 스타너 EU 외교안보 담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에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북한을 다수의 유엔 제재를 받는 왕따 정권이라고 지칭하면서 이같이 지적을 했습니다. 스타노 대변인은 북한에서 병력이 러시아로 이동한다는 보도가 확인되면 한 단계 다른 차원의 긴장 고조이자 국제규범과 법을 무시하는 북러 간 협력 심화를 의미할 것이라 그러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불법 행위를 확대할 것이며 평화적 해결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걸 보여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유는 앞서서 지난 18일 북한이 러시아의 대규모 파병을 결정했다는 한국 국가정보원의 발표 당시에 확인 시에 추가 EU 제재 고려 등 조처를 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의 가장 큰 폭발물 공장과 비행장을 밤새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인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21일 우크라이나 보안국 그러니까 SBU 소식통을 인용해서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국경으로부터 약 900km 떨어진 니즈니 노고브로드 지역의 제르진스크시에 있는 대형 국유 스베르들로프 공장을 공격했다 그러면서 이 공장은 2023년부터 미국과 EU의 제재를 받아왔는데 미국 국무부는 이 공장이 러시아의 전쟁 물자를 생산하는 곳으로 주로 항공기 및 포탄, 탄 등과 함께 산업용 화학물질, 기폭 장치 등을 생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가장 큰 폭발물 공장 파괴는 최근 진행된 장거리 드론 공격 중 가장 눈에 띄는 성과로 러시아에게는 치명적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또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400km 떨어진 리페츠크 지역의 리페츠크2 비행장을 공격했다라고 키이우 인디펜던트가 밝혔습니다. 이 공격은 러시아 소위 34, 소위 35 및 미그 31 항공기의 본거지로 알려진 비행장의 탄약고, 연료 저장 시설 및 항공기를 표적으로 삼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국에 따르면 이 작전은 우크라이나 정보국 그러니까 SB하고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 HUR 그리고 특수작전부대의 협력으로 수행되었는데 이 역시 우크라이나군의 드론에 의해서 작전이 시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키이우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지속적으로 러시아군의 비행장과 에너지시설 그리고 탄약고 등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9일에는 브란스크에 있는 북한 탄약 저장 창고가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으로 완전히 파괴가 됐고 지난 9월에도 러시아 트베레주에 있는 무기고를 공격해서 러시아군이 2, 3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의 무기 저장고를 파괴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21일 우크라이나군이 밤새 러시아의 BUK-M3 방공 시스템을 파괴했다 그러면서 BUK-M3는 소련 시대 BUK 시스템 제품군의 최신 버전으로 최대 65km 범위에서 전술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공중 표적을 요격할 수 있는 중거리 시스템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매체는 이어서 BUK-M3 러시아 대공 시스템은 전선에서 약 6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고 이런 장비의 비용은 4천만에서 5천만 달러로 추산된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에 따르면 본격적인 전쟁 기간 동안에 러시아 대공 시스템 979개를 파괴했습니다. 와이탄 국제정세 분석의 주부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